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꿈틀 문학비책 제5단원의 33번째 소단원 메밀꽃필 무렵입니다. 자, 순수소설이고 단편소설인데요. 우리 교재 22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장돌뱅이인 허생원은 조선달과 함께 간 술집에서 동이라는 젊은 장돌뱅이가 계집과 수작하는 것을 보고 야단쳐서 쫓아낸다. 밤이 되어 허생원은 조선달과 동이와 함께 나귀를 몰고 대화로 향한다. 메밀꽃이 핀 달밤이면 허생원은 을에 젊었을 때 봉평에서 겪었던 옛일을 이야기한다. 메밀꽃이 핀 달 밝은 여름밤, 물레방앗간에 들어가 그가 우연히 울고 있는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서 정을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말을 끝내고 동이와 이야기하다가 동이가 사생아인 것과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인 것을 알게 된다. 문득 동이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왼손잡이임을 보게 된 허생호는 동이가 자신의 아들이며 그의 어머니가 성서방네 처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고 제천에서 홀로 사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동이를 따라 제천으로 가겠다고 말한다.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결말 부분으로 허생원이 자신이 겪었던 옛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흑웃이 흘리고 있었다. 굉장히 아름다운 분위기죠. 대화까지는 70리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자, 니은으로 묶고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낭만적인 분위기다. 자, 소금을 뿌린 듯이 여기는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런 경우는 메밀꽃이 아름답게 핀 전경이겠죠? 아름답게 핀 전경. 자,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기억. 세 사람 나귀를 타고 외줄로 길게 늘어섰다. 외줄로 늘어섰다는 소리는요, 길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나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고. 그래서 여기 허생원, 조선달, 동이. 허생원이 이야기하는 소리는 동이가 잘 못 들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자기가 정을 맺었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동이의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허생원의 이야기가 동이에게 들리지 않게 함으로써 소설의 재미와 여운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이게 구조의 친밀성이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동의가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설의 재미와 여운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부터 써드릴게요. 자, 이것은 소설의 재미와 여운을 극대화. 자, 그래서 과거를 봉평에서 대화로 가는 밤길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허생원이다. 모친 친정은 원래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레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동희가 허생원의 아들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체 줄거리에서 배웠지만 허생원이 봉평에 갔다가 날이 더워서 여관에서 잠을 자다가 주막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날이 더워서요 샤워를 하러 이제 개울에 나왔어요. 개울에 나왔는데 달빛이 너무 밝아서 옷을 거기서 그냥 벗기는 모양에서 물레방앗간에 가서 옷을 벗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성서막내 처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성서막내가 잘 사는 집이었는데 급격히 가세가 기울면서 그 신세 때문에 한탄하기 위해서 울 장소를 찾아서 물레방앗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허생원이 성서막내 처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다가 둘이 뭐 한 거예요? 사랑을 나눈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그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장 때 다시 봉평에 왔는데 그때는 이미 성서막내가 이사 가고 난 다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인연을 맺고 난 다음에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동희를 만났는데 동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집이 봉평이고 그리고 뭐 지금 제천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동희가 왼손잡이인 걸 보고 아, 내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봉평 그래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동우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자, 왜 경망스럽게 발을 헛디뎠을까? 동희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만 실수한 거예요. 동희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함.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비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희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는 벌써 퍽이나 흘렀었다. 어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희는 물속에서 얼음을 해깝게 가볍게 엎을 수 있었다. 자, 물에 빠진 허생원을 동희가 업고 개울을 건너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희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혈육의 정을 느끼는 거죠. 물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였으면서도 하였다. 혈육의 정을 더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생문. 조선달은 바라보며 귀엽고 웃음이 터졌다. 낙이야. 낙이 생각하다가 실족을 했어. 자, 여기서 말하는 낙이 겉으로는 낙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 허생원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낙위에 허생원을 빗대어 표현함. 말 안했던가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직 피마에게 말일세. 다자는 안마를 피마라고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낙이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칠 땐 쟀다는 대단한 낙이 새끼군.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렇게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새끼를 얻은 것처럼 나도 부족하지만 자식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이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왜 제천을 갈까요? 제천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동희 엄마가 있다 그랬어요. 동희 엄마를 만나기 위한.
위해서 간다라는 거죠.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의?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독신이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헷갈고 방울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라고 하면서 동이를 자신의 아들로 확신한 생원이 어디로 갑니까? 제천으로 갈 것을 결심한다. 자, 앞부분으로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개관부터 살펴보시죠. 단편소설이면서 순수소설이고요. 성격은 낭만적, 서정적, 묘사적.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1920년대,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 봉평에서 대화로 가는 길이다. 주제는 떠돌이의 삶의 애완과 육친의 정. 특징은 대화의 진행과 암시에 의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필치와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등급 노트 정리해볼까요? 자, 배경의 의미와 역할, 사건의 진행, 주제, 전체 분위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죠. 달빛, 그죠? 흰 메밀꽃 이런 분위기들이 자, 굉장히 어떻습니까? 달빛과 메밀꽃의 풍경이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달밤은 인간 본연의 애정을 부각시키고 게으른 허생원이 동이에게 대해 육친의 정을 느낍니다. 자, 낙의 상징적인 의미, 허생원과 정서적으로 융합하는 존재이며 과거의 내력이나 외모, 행동 양상 등이 허생원과 유사하고 작가의 주제의식, 자연과 인간의 합일 이런 것들과 일치한다는 거죠. 서술상의 특징, 과거는 주로 요약적 서술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장면적 서술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서정성이 짙은 문체적 특징이 나타난다. 서정소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왼손잡이의 의미 중요하죠. 별표 치시고요. 작품 초반에 허생원이 왼손잡이임이 나타나고 과학적으로 유전되진 않지만 문학적 개연성을 통해서 허생원과 동이가 혈육관계임을 암시한다라는 겁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이론적 구성, 허생원의 과거 이야기와 허생원의 조선달 그리고 동이가 봉평에서 되어가는 과정인 현재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진행된다. 이 두 이야기는 메밀꽃이 핀 달밤을 배경으로 결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메밀꽃 필 무렵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